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19분입니다. 정부가 최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기본법 그리고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구조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고용 형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다 이런 입장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대 또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그리고 노동자 추정제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법인 돌꽃의 김유경 대표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제 앞서서 하나 좀 짚어보고 갈까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사고로 기소됐던 삼표 그룹인가요? 삼표 산업? 네네. 삼표 그룹 그룹입니다. 회장이 1심에서 그 무죄를 선고받은 거죠. 네. 네. 일단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당시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한 몇 년 됐어요. 한참 추웠던 1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벌써 4년 전입니다. 2022년이었군요. 네. 2022년 1월 29일에 벌어졌던 사건이었고 네. 이게 공교롭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시행된 지 불과 며칠 뒤에 발생한 이제 인명사고였던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 소재의 어떤 채석장에서 뭐 천공 작업이라든가 이제 굴착기 이용해서 이제 분쇄 작업하시던 분들 중에서 세 분이 네. 채석장 상부에서 무너져 내린 어떤 토사 등에 이제 매몰돼서 사망을 하셨던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네. 당시 이제 기사를 저 좀 찾아보니까 네, 이제 네. 붕괴 구간을 면적으로 이제 좀 환산해 보니까 가로가 100m, 뭐 세로가 150m 정도 되는 정도의 어떤 흙이 쏟아져 내린 거라 당연히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근데 좀 문제는 해당 작업장에서 굉장히 이제 사고 발생 이전부터 그 위험 성이 감지가 됐는데, 그랬었나요? 예, 네. 그 현장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안전조치, 보건조치 네. 의무를 위반했었던 그런 거군요. 사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년간 어떤 소송을 이제 거쳐서 이제 엊그제 10일에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는데 네. 이제 회장인 정도원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1호 사고였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 분 돌아가셨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무죄가 나오게 된 그 법리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건가요? 일단 검찰은 이 정도원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판결문을 좀 구해서 살펴봤더니 네네. 그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인 이제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봐야 될 것인가가 쟁점이었고, 아무래도 경영 책임자가 이제 정도원 회장인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됐었는데, 법원은 이제 판결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정 회장의 각종 회의 보고를 받거나 뭐 회의에 참석했던 그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네네. 결론적으로는 삼표그룹의 정 회장은 그룹의 뭐 규모나 조직 뭐 체계 등을 이제 비춰볼 때 네. 중처법에서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고 무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관련자들이 전부 다 무죄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일부가 네. 이제 뭐 그 징역 선고받고 이러긴 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요. 네. 최고 결정권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하고 네.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안전책임 담당자, 그러니까 삼표산업 본사의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네네. 선고됐다고 지금 이제 보도를 접했는데요. 그럼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이나 판결에도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쨌든 1호 예.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세 분이나 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다가 어쨌든 그룹을 이끄는 총수인 회장에게 어떤 네. 식으로든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건인데, 네. 이게 사실은 어떤 법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고,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지주회사 체계라든가 그룹 체계에서
그 총수라고 하는 회장에 대한 어떤 처벌 여부는 굉장히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요. 어떤 바로미터 같은 사건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 네. 현장에 있는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하고 네네. 현장에 없던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법 이론이 정밀하고 좀 치밀해야 되는데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어떨까요? 네, 법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하게 해석을 했던 것 같고 그냥 삼표그룹의 예를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네. 어쨌든 외견상으로는 당연히 회장이 어딘가에 가서 직접 지시를 하거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가 어쨌든 그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는 하지만 뭐 지주회사인 삼표가 지분의 뭐 98.25%를 보유하고 있고 어쨌든 정 회장 일가가 그 지분의 또 77%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총수가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통제권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처벌 등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자라는 것이 법의 취지였는데 이번 어떤 무죄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좀 유사한 사건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법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네. 하고 노동자 추정제 이렇게 네네. 이제 이 두 가지를 보호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약간 말이 길어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이건 이제 네네. 일하는 사람법 이 정도로 줄여서 네네. 말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제 근로자 추정제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좀 낯설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일단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당연히 법이 있겠지. 네. 근로기준법이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가장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근데 갑자기 별도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니 근로기준법은 뭘까? 근로자만 보호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좀 근로자 헷갈릴 기준이 텐데 아닌 분들까지 포함하는 게 이건가 보죠. 예,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어쨌든 어떤 기본법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어떤 다수의 개별 법률 위에 어떤 우산처럼 씌어서 어떤 포괄적인 규범적 선언을 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헌법에서 우리가 32조, 뭐 34조에서 네. 모든 국민의 뭐 일할 권리라든가 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노동에 대한 권리를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지금 네, 점점 네. 더 많아지고 있다. 네, 네. 뭐 기술 발전, 그다음에 뭐 사회의 어떤 변화 등에 어떤 발맞춰서 네, 네. 소위 얘기하면 뭐 플랫폼 노동자라던가 특권 노동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프리랜서 계속 같은 경우. 네. 사각지대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네. 어떤 법체계 상에서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 이제 기본법을 통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조금 보장을 받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미 그래서 21대 22대 국회에서 많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를 해놨었고 네. 그중에서 그 고용노동부가 만든 일하는 사람 기본 법안을 그 민주당의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그게 네. 지금 정부 법안으로서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기본법인 그러면 이제 계약 형식 이런 거 관계없이 네. 그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흔히 노무를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보수를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이 돼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생긴다 이런 걸로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로자 추정제는요? 네, 그 우리가 패키지법이라는 말을 지금 정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는 이제 노동절 5월 1일에 맞춰서 네. 방금 설명드린 이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이제 일부 개정안이 이제 패키지로 같이 입법이 될 거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조항이 뭐냐면은 이제 노동자 추정제, 근로자 추정제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근로자를 추정한다라는 게 이제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네. 그 법률 분쟁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분이 만약에 네, 네.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그럼 이분이 노동청에 찾아가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면 노동청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프리랜서 계약을 썼으니까 프리랜서 아니냐, 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근로자라는 걸 입증을 스스로 해봐라. 이렇게 네. 해왔거든요. 입증 책임을 이제 본인 그 프리랜서 한테 계약서 돌리는 썼던 거죠. 사람에게 돌렸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장 프리랜서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고
가짜 3.3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장된 어떤 프리랜서들은 이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굉장히 오분류 문제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일단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하는 거죠. 예, 노동자가 본인이 노동자가 맞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됐던 것을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노동자라고 추정을 하고요. 네. 만약에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네. 회사가 반증을 해라. 이 사람이 자영업자라는 것을 네. 반증을 해봐라. 라는 제도를 근로기준법상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선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쟁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네, 반대로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 네. 이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예, 일하는 사람법과 네네네. 노동자 추정제를 제정하려는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요.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아예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그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채택을 했었습니다. 네, 네. 뭐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어떤 근로기준법이라던가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던가 관련 노동관계 법령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그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것을 헌법이 이미 보장한 어떤 일할 권리 등을 어떤 단일한 기본법 하나로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약간 해당 법의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네. 그 추가로 근로자 추정 제도라는 것도 패키지로 묶자라고 네. 계속 천명해 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장 이제 사실은 그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이제 헌법에 보장된 권리마저도 일하는 사람들이 보장을 못 받았다. 네.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실효성 있게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성희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격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받고 뭐 이런 어떤 수당을 받고 이런 영역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권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딱 이제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 네. 그런 권리마저도 보장 못 받았던 게 기존의 모습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프리랜서다. 네. 라고 프리랜서 계약서 썼다. 네. 그럼 이분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라라고 이제 규율을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격권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그 정확한 문구를 제가 다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가 뭐라고 딱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제력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항이 뭐 노력 의무에 그쳐서 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기본법을 딱 읽어봤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한 8가지 정도 권리가 쭉 열거가 네,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뭐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라던가 사회보장 제도를 표현 자체가 향유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향유? 네. 그리고 네. 안전하게 일할 권리, 뭐 휴식 여가 등을 뭐 향유할 권리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어떤 법의 문구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마. 그리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는 보장해 네. 정도로 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노무 수령자 즉 회사의 의무를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서술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한다. 아니면 노력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게 어느 건데요? 그 적절한 조치라는 건 이번 기존 법에 있는 건 당연히 지키는 거지만 네. 그 외에 적절한 조치를 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선언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다소 추상적이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강제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다른 노동법도 비슷한가? 이런 식의 문구로 아니죠. 향유한다. 아니죠. 뭐 노력해야 한다. 뭐 이렇게 아니죠. 아니면 적절한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오죠. 예,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에서 예를 들면 뭐 연차를 부여한다. 네. 그다음에 무슨 뭐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은 이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규정하고 기본법 있죠. 정하고 그 밑에 건 또 하위 개념은 다시 또 정하는 거 아닌가요? 기본법을 만들게 되면 어떤 네. 효과가 발생하냐면 관련된 노동관계 법령을 앞으로 개정을 할 때 그러니까요. 이 기본법의 방향에 맞춰서 가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앞으로 좀 어떻게 담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후속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네. 후속 입법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예. 어쨌든 그 저 노동자 노동자 추정제를 하게 되면 근로자로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일반 여기서 노동자원. 이제 약간 이제 그 오해라든가 이 오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인데 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된다고 해서 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거나 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4대 보험에 가입해 사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거다. 네. 그리고 근로자 추정제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제도거든요. 아, 분쟁이 발생. 그것도 네. 또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로 국한된 것 같아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노동부 발표한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대등한 당사자 간의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할 때라고 아예 제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노동청 진정이라든가 그 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단계를 먼저 가지 않나요? 분쟁까지 가기 전에, 대부분 소송하기 그렇죠. 전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그러면 노동자가 여전히 자기의 흔히 말하는 근로자성 그거를 네. 입증해야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다만-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다만 하나가 어, 있어요. 지금 네. 김주영 의원 대표 그 발의안에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에 적용되는 거고 다만 노동청 단계에서 뭔가 제기를 할 때는 뭐 근로감독관이 기존에는 없었던 자료 제출 요구권 이런 거를 강화하고 이러는 조항이 하나가 들어가긴 했는데 단서 조항으로 네. 그게 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 높이려면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권고 조치를 넘어서 뭐 네.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래서 그 발의 그 추진되고 있는 김태선 의원의 어떤 입법안은 보게 되면 그 과태료 부과되는 조항도 굉장히 적게 존재하고 있어요. 뭐 그 네. 어떤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누군가 회사가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도가 이제 전부 다거든요. 자, 그래서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또 이제 노동계라든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같은 입장인데 그 어떤 선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당연히 제정돼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법은 맞는데 현재 어쨌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 규정이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고 이거를 어떤 그 대법원 판례는 더더욱 사용 종속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노동자 사용 존속성, 사용 종속성. 종속성.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 회사에 종속이 돼서 일한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더 어려워지네요. 아니, 이게. 기존에 그렇게 대법원에 어떤 기준이 되어 그러니까요. 있고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노동자 추정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용자가 반증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반증하는 어떤 기준 자체도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례 기준하고 똑같거든요. 아. 그래서 이미 지금 너무 협소하게 근로자가 정의된 상태에서 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협소한 근로자 외에 이만큼의 사람들에 대한 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법이 실효성을 갖고서는 이제 그 그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얘기 잠깐 좀 여쭤볼게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제 지금 직원 임금이라든가 보험료까지 부담이 커진다고 하고 뭐 그 사업주도 노동자도 결국은 손해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방향대로 개별법을 바꿀 거기 때문에 뭐 4대 보험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 바뀔 거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바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을 처벌하겠다 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조항을 보게 되면은 네. 사회보험에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사업주들이 준수하라가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될 사람은 가입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그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중에서도 그 산재가 적용돼야 되는 사람 이게 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권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의 어떤 비용이 폭증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는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법에 그리고 주목할 지점 중에 하나가 국가가 어떤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들도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예를 들면 뭐 재단을 설립한다, 뭐 공제배를 설립한다 이런 제도들도 지금 마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1일 그 노동절에 맞춰서 이제 입법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마지막까지 좀 약간 좀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네, 해주세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효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법의 어떤 장치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 2조에 있는 근로자 정의를 조금 확대하는 게 사실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선호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도울꽃의 김유경 대표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